안녕하세요. 저 테크수다 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 김한울 씨는 멀리 멜번에 계시는데요. 한울 씨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방식 같다. 옛날 뉴스. 아, 예, 뭐, 김한울 기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네. 느낌인데. 딜레이가 좀 아, 있어요. 지금 예, 본거 언제 어색한 딜레이 제가 있잖아요. 이런 좀, 어눌해요. 좀 약간 촌스러워요. 좀. 아, 약간, 괜찮습니다. 예. 저도 좀 어떻게, 그리고 또 막상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좀 어색한 것 같아. 예, 시작할 때마다 어색해요. 이게.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하면은 확실히 좀 예. 어색한 감이 있네요, 아직도. 네네. 저 하늘 씨한테 네, 새로운 뉴스, 아주 좋은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면, 네네. 물론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면, 청취자죠. 드디어 저희가 하루 청취 횟수가 100회가 네네. 넘었습니다. 하루에요? 네. 7월, 저희가 9월 15일 날짜에 네네. 144회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애플 파워인가요, 혹시 이거? 9월 14일을 이게 제 생각에는 아닌데요. 제일 9월 14일날 제일 많이 청취자분들께서 들은 게 지금 보니까 72회가 네네. 테크스타 8회 저희 최근에 오, 업무 생산성 늘리는 거 약간 드랍박스 네.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려 네네. 72회. 나머지 와, 다른 것 대단하죠, 저희. 대단한데요? 네, 드디어 100회를 저는 돌파했습니다. 솔직히 애플 그게 되게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애플은 오히려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를 오디오를 저희 RSS에 업로드하기도 하지만 네. 유튜브로도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애플 키노트나 최근에 저희 특집 방송들은 네. 시의성이 되게 있는 소재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의성이 있는 소재들은 확실히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유튜브에서는 네. 특집 편들, 저희 전에 있는 삼성 재밌네요. 갤럭시 키노트하고 애플 키노트가 어, 예, 청취 횟수가 제일 높아요. 서치에서 뜨니까, 되게 네네, 재밌다. 서치에서 네. 떠가지고. 그래서 무려 지금 광고 수익이 네. 1부를 넘었어요. 어, 그, 저 반띵까지는 안 바랄게요. 실장님께서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한 네. 33%? 기분 좋게? 333%? 아이스크림도 못 살 텐데. 괜찮습니다. 이거 쌓이면 언젠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그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한번, 좋네요. 지금 뭐 멜번에 계신 지 얼마나 됐죠? 아, 제가 한 네. 3일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일주 매 시드니. 네네. 그런 식이니까. 아하. 음, 저희가, 전 근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좀,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저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번 주에 그 애플 팟캐스트 제가 다시 모니터링 좀 했는데, 네네.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딜레이가 모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실장님 말을 좀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저는 저 딴에는 타이밍을 잘 치고 들어간 건데, 음, 그게 녹음된 걸 막상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네네. 실장님 말을 자른 것 같아가지고, 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이거 너무, 이렇게, 한우 씨가 오늘따라 말을 좀 너무 급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좀 사과드리고요. 근데, 네네. 또, 그래서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그때. 예, 맞아요. 약간 좀, 그때 딜레이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네. 오늘은 좀, 오늘은 좀 어떤가요? 좀 지금, 낫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딜레이 없이 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저희가 편집을 안 하는 방송인데, 그쵸. 지난번 방송은 좀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네. 생으로 들으면 진짜 뭐, 이 두 사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아, 상황이라서, 네네네. 예, 좀 편집을 좀 많이 했고요. 편집이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이쁜 여자는 포토샵이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못생긴 그쵸. 여자들 이제 이쁘게 보이게 할 때 포토샵이 필요한 것처럼, 그때 네네네. 오리지널이 좀 볼품이 없다 보니 실장님께서 좀 네. 수고를 하셨네요, 그거에 예, 대해서는. 못생긴 여자뿐만 아니라 못생긴 모든 사람들은 포토샵이 그쵸, 필요하죠. 그쵸. 그쵸.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하늘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좀 네네. 짧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네.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네. 사실은 저도 쪼끔 이따 저도 곤란한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더 할게요. 실장님 먼저 해 보시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좋은, 이제 워낙
인터넷 뱅킹이 정말 불편하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잖아요. 사실, 그쵸. 예, 뭐, 비밀번호를 제 생각에 한 4-5개 입력을 해야 되고, 네네. OTP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렇죠. 번호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게다가 이제 맞아요. 공인인증서를 빼먹으시면 안 되죠. 예, 유명한. 공인인증서 빼먹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런 은행 2차 같은 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좋은 서비스들이 몇 개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토스라는 앱이라든가, 네네. 예, 그리고 카카오페이 말고, 페이. 예, 네네네. 뱅크 월렛 카카오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또 삼성페이도 거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제 좀 상용화가 된다면? 은행과하고 아마 계좌이체 연계되는 건 아마 그 정도 2개. 아, 계좌이체까지요? 예, 네. 계좌이체가 되는 것들 이제 2개인데, 뭐, 카드 결제야, 뭐, 카드 들고 다니면서 긁으면 되니까 그건 사실 불편함을 그 정도는 못 느끼는데, 계좌이체, 뱅킹 서비스를 하는 건 좀 많이 불편했는데, 네네. 뱅크 월렛 카카오나, 토스 같은 경우는 한번 등록을 해두면 이제 불필요하게 공인인증서들을 입력하는 여러 과정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아, 작업들이라서, 네. 네네, 꽤 유용한데, 그거에 이제 제가 맹점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이제 법인 휴대폰을 쓰는데, 뭐 많이 네네. 쓰시진 않지만, 근데 어떤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 제가 또 이제 기자를 만났는데, 방송국 기자를 만났는데, 그 방송국 기자들은 전부 다 법인폰을 쓰나 봐요. 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직원들이 법인폰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법인폰을 쓰게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 인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이 아, 안 돼요. 이거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네네. 네네. 법인폰 인증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핀테크에 가입을 하려면 네.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네. 결국 저는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됐는데, 아, 네네. 최근에 KT하고 SK텔레콤, LG U+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법인폰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네네. 줬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제가 그저께 인증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를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네. 하면은 제가 이거 한 30분 떠들어야 돼서, 네네. 그냥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핀테크라는 게 결국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고, 이제 그쵸. 과거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 이게 사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 어, 네. 사실 페이스북에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 좀 과장된 것들도 많고, 좀 허위인 것들도 좀 은근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또 황당한 경우가 재미가 있으니까 더 인기가 많죠, 아무래도. 네네네. 좀 과장을 많이 하고 허위인 경우도 많아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봤어요. 스티브 잡스 CEO로 있을 때 네. 정말 애플 OS의 부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대요. 인제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한테 한 얘기가, 이 부팅 시간을 예를 들어 너가 1 초를 줄이면 전 세계 네. 인구가 예를 들어 뭐 이걸 맥을 아, 쓴 사람이 뭐 10억 명이면 10억 초를 그렇죠. 아끼는 효과다. 또 멋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예예. 결국 네. 어 사람이 수명은 한정돼 있는데, 그거에 정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냐. 그래서 부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네. 인제 요새 맥OS 쓰면 진짜 부팅 시간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세청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젠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본인 인증을 네.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그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이죠. 개인 네, 시간이, 예, 너무 많이 소모를 하고, 그리고 어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또 인제 최근에 뭐 이런 국제적인 거래를 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횟수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해외에서 송금을 네네. 받으려면 건당으로 네. 그 전신료 같은 걸 내야 돼요. 그게 한 네. 건당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저도 하기도 그게 하는. 익숙한 거죠. 그 매번. 아하.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외화를 거의 다 받으니까 네네네. 보낼 때도 뜯기고 받을 때도 뜯기고 뭐. 네네네. 근데 그래서 뭐 페이팔 서비스나 인제 해외에 뭐 페이오니아 서비스 뭐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네. 사실 근데 수수료가 좀 퍼센티지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네. 결국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소액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몇 천만 원짜리다, 몇 네네. 억짜리다 이러면은 5,000원, 10,000원 전신료 뜯기는 거는 사실 굉장히 미비한데,
이게 그쵸. 퍼센테이지 방식이 아니라 그냥 건당 정액 방식이니까 그렇죠. 네네. 소액 거래하는 이런 쪽에서는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페이팔도 사실 수수료 베이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베이스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네. 좀 그런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퍼센테이지 베이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네네네. 수수료를 좀 그런 부분에서 자 앞으로 인제 점점 뭐 상투적인 얘기로 "국제화 사회다. 국제화 네. 사회다." 해서 해외 수출도 장려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뭐 큰 회사들 대기업들만 인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상공인들도 인제 아주 소액으로도 수출하고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그쵸.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소상공인들한테도 네. 훨씬 더 좀 더 이런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네네.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네. 아 되게 제 뭐 저희가 뭐 이제 앞으로 나올 팟캐스트 뭐 광고를 하자면 저희가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또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룰 예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한 가지만 이제 딱 시장님 하신 말씀에서 얻는다면은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핀테크가 움직임이 되게 커요. 근데 되게 재밌는데 한국에서는 핀테크 하면은 네. 한국 내에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되게 네네.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핀테크를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 네. 그러니까 뭐 타겟 오디언스가 어디냐면 사실은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 새로운 되게 재밌는 게 얘긴데요. 뭐냐면 네네. 아프리카에 가면 우선은 은행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나라의 안정성, 그러니까 나라의 사회성 같은 거 볼 때 은행과 돈의 안정성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이제 그 뭐랄까 변동성이 적고 네네.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은행이 망하지 않고 은행을 믿을 수 있는 이제 사회가 되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되게 재밌는 게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개발은 되고 아직도 이제 사실은 전 세계를 이제 이끌어 나갈 유일하게 남은 대륙인 거예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개발도상국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예.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 뜨면서 붐이 일어나면서 선진국들 다 투자를 하면서 이윤이 남고 이런 게 사실 전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굉장히 큰 경제학적인 이제 원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아프리카가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벌써 개발도상국이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되게 재밌는 게 땅덩이는 넓고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그 불안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랜드라인, 그러니까 유선을 까는 것보다는 무선이 훨씬 싼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에 가면은 유선이 있는 것보다는 핸드폰 수가 훨씬 높대요. 아.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인터넷 라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인터넷 라인을 까는 거보다 차라리 그냥 LTE를 박는 게 훨씬 싼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는 네. LTE 기술이 이제 무선 기술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차라리 유선 라인을 설치하는 것보다 무선 라인을 하는 게 그렇죠. 기지국 같은 걸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군요. 그렇죠. 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효율적이고. 뭐냐면 1은 뭐냐면 우선 땅덩이가 넓고 2는 집 같은 것들이 아직 막 한국처럼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막 판자촌도 있고 그쵸. 어디는 막 전쟁 때문에 내전 일어나면 그냥 다 그냥 뭉개져 버리고. 인구 밀도도 낮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유선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초반 투자가 되게 큰 거예요. 그쵸.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볼로타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험 지수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선 막 열심히 깔아 놨는데 내전이 일어나거나 뭐 아. 투자가 바뀌면 네네. 그 인프라가 완전 다 날아가거나 네네. 아니면 누가 그런 식으로 이제 먹튀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코끼리가 밟을 기지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죄송해요. 실없는 핀텍이라는 게 되게 농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딜레이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그냥 네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핀텍이 되게 재밌는 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옛날에 이제 그 국제 시장 같은 거 보면은 한국 분들이 저희 이제 윗세대 분들이 외국에 넘어가서 외화를 많이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서 외화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경제 발전했잖아요. 네네. 그 돈을 붙이는 과정 실장님 딱 하신 말씀, 그러니까 소액이 될 수도 있고 거액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네. 돈을 주고받는 데 든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음. 자꾸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가 이제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한국으로 많이 일을 하러 오시잖아요.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나 이런 데서 일을 하러 와요. 네네. 그럼 대부분 경우가 이제 가장이나 뭐 장남이 와서 일 열심히 해서 그 돈을 고향으로 송금하는 게 굉장히 저희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 이게 굉장히 많은 음, 그 개수, 횟수가 있대요,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네네네. 비싸고 말씀하신 대로 또 불안전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핀테크, 외국에서 이제 핀테크의 가장 큰 뭐랄까,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액, 소액 그, 결제? 나라 소액 간의 이체? 예. 네네, 소액 이체, 그리고 안전하고, 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그냥 조금만 이제 터치하자면 소액 비트코인, 송금. 그렇죠. 소액 송금. 아, 딱 네. 좋네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음, 왜냐면 비트코인은 성격상 제가 시장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에 대한 돈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돈이 드는 건 뭐냐면 시장님께서 비트코인을 하나로 바꾸는데 그쵸. 돈이 쪼끔 들 수 있는데 네네. 적어도 제가 시장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개발된 것 사실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전 음, 세계에서 통합된 화폐,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나라를 보낼 때 그 화폐에서 화폐를 바꾸는 게 돈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하여튼 뭐 그래 갖고 이제 뭐 핀테크는 나중에 더 이제 힘들게 다루겠지만 네네.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실장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게 핀테크가 개발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시나리오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번은 신발을 사려고 운동화. 네네. 사실은 인터넷 쇼핑이 가장 큰 게 편의잖아요. 음, 가게까지 안 가고 네네.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편인데 사는데 1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 그걸 그러니까 별게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한 5분 안에 제가 원하는 걸 찾아 가지고 결제 딱 하려고 그러는데 네. 했더니 뭐 인터넷 스토어에서 뭐 팝업 창 안 떠서 안 되고. 근데 아, 웃긴 게 팝업 창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광고가 안 뜬다고 그냥 자꾸 먹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쵸. 제가 컴퓨터에 있는 모든 엔티바이러스를 끄고 모든 안전장치 있잖아요. 하여튼 네네. 뭐 끄고 정 말도 안 되게 해 가지고 했더니 간신히 이게 한 45 분이 걸렸어요, 결제하는 데만. 그러니까 짜증이 날 대로 나는 거죠. 참고로 저는 법인폰, 나중에 세게 얘기하겠지만, 네. 법인폰 인증 받는데 6시간 걸렸어요. 아, 정말 좀 네, 심한 것 컴퓨터 같아요. 앞에서. 예.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러면 뭐 근황은 뭐 핀테크는 저희가 나중에 또 신백해 달 거니까 벌써 네네. 22분, 통화 22분 했는데 저희 어떡하죠? 아, 괜찮습니다. 뭐 중간에 팍 끊으면 되니까. 예, 뭐 저희는 앞으로 저희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 바로 네네. 끊고 다음 회를 녹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넘어갈까요? 저희 이번 회의에 대해서? 네, 아이패드 프로 뭐 하신다고 그건 나중에 할까요? 아,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저희가 오늘 하려던 얘기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기계와의 I/O라는 제목을 제가 음. 정했어요, 부제로. 네, 인풋 그 아웃풋. 그렇죠. I/O라는 거는 그냥 I/O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할 건데 I/O라는 건 쉽게 말해서 input and output. 그러니까 쉽게 음. 말해서 컴퓨터와,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저희가 인간이고 컴퓨터는 아직까지 기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저희가 인간으로서 기계한테 명령어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명령어가 뭐 처리가 돼서 그게 그래픽이 되었던 뭐 포토샵 레이어가 되었든 혹은 처리된 뭐 그냥 걸, 뭐 텍스트를 입력을 하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나오는 것들이 아웃풋인 거죠. 네네. 예. 그래 갖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래 갖고 제 집에 가면은 별의별 이상한 기계들이 많아요. 뭐 3D 마우스, 어거노믹 마우스, 모니터 여러 개, 뭐 터치에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제가 네. 이거를 딱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인풋 아웃풋만큼 컴퓨터라는 속도는 엄청 진화하고 뭐 해상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인풋 아웃풋만큼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개발이 안 된 분야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애플을 되게 높게 사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맥북에 새로 나온 그 맥북 보면은 키보드랑 트랙패드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예. 많은 그래서 기술이 저는 그게 들어갔죠. 굉장하다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사실은 PC 보면은 제가 제일 삼성을 되게 뭐 좋아하지만 네. 삼성 노트북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되게 언제나 이 섭섭했던 것들이 뭐냐면 키보드랑 트랙패드가 너무 별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네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냥 UX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사용자가 쓰는 그 편의성이 떨어지면은 네네. 짜증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쵸. 예. 그래서 오늘의 취재는 이제 현재에 있는 이제 컴퓨터 아니면 기계와 인풋 아웃풋의 한계와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과 이제 미래, 저희가 원하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좀 토론해 보려고 제가 이분이랑. 아, 네네.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인풋 장비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아까 방금 하늘 씨가 얘기한 것처럼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사실 한 2-30년 동안 사실상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봐야 그쵸? 되는, 예, 것들이고, 뭐 높이가 낮아지거나 슬림해졌거나 뭐 그 정도 차이지. 네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커티 방식, 네네. 뭐 커티.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뭐 한글 자판도 이제 2벌식, 3벌식 해가지고 있는데, 뭐 사실상 다 대부분 2벌식을 쓰고 있고. 제가 유난히 어, 처음에 제가 3벌씩 제가 좀 이상한 걸 되게 예, 좋아해가지고, 네, 한글 키보드 예. 3벌씩으로 배웠어요, 사실은 처음에. 아, 처음에요. 예. 그냥, 누가 그랬까? 하여튼 3벌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3벌식이 훨씬 더 좀 뭔가 한글의 특수성들을 이해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력 속도가 더 빠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빨라요. 저도 제가 예.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사실은 그 타자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어머니가 네네네. 이제 석사 과정 하셨었나 그때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네네. 어머니 시대는 아직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실 시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대신 손으로 쓰는 쳐주셨구나. 거를 예, 제가 대신 이제 타이핑해 주는 걸 알아봤는데 되게 짭짤했죠. 왜냐하면 또 어, 저로서는 글당 받아가지고 워드당 받아가지고 빨리 칠수록 네네. 많이 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쵸, 예, 그쵸. 그때 한 벌씩이랑 그때 이제 타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보통 3벌씩을 썼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얼만큼 스탠다드가 돼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3벌식을 알고는 있어도, 네. 뭐 예를 들어 자기 컴퓨터만 컴퓨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렇죠. 어디 가서 또 키보드를 쳐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벌씩을 또 세팅을 하고 이런 시간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2벌씩을 쓰게 됐는데 3벌씩이 좋긴 좋아요, 확실히. 저는 이제 그걸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재볼 기회가 많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3벌씩이 네. 초성, 중성, 종성을 동시에 입력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네. 저도 솔직히 되게 오래된 시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같은 단어가 하나로 돼 있어요, 키보드가. 오하고 네네. 그 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네. 보통은 2벌씩으로는 3번에 타이핑을 해야 될 거를 2번에 끝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해도 33%의 세이빙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단어 때문에. 네네네. 예. 그,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프트가 필요 네.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시프트가 시프트가 없다고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쌍기역 같은 것들이 자주 쓰이는 것들은 하나의 키보드로 지정됐었던 걸 기억을 해요. 음, 이 세, 그 3벌씩이 네. 그 공병우 박사님이라고, 네. 예, 그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되게 좀 음. 앞에 선구적으로 좀 되게 많이 우리나라 컴퓨팅에 대해서 네네. 선구적으로 이렇게 나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개발을 하셨고, 그분이 쓴 전 자서전도 읽어봤는데, 네네. 그분이 굉장히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세요, 많이. 저 같은 분인데요? 아니요. 하늘 씨는 겸손한 편이에요. 그런가요? 예, 공병우 얼마나 박사님. 자신을 사랑하시면 제가 겸손한 편인가요? 정말 너무, 정말 자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혹시 예, 본인이 재밌어요. 쓰신 거세요? 자서전도? 네? 자서전을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자기애가 철철 넘치시는 분이시네. 예, 자기애가 정말 높으신 분이고. 근데, 좀 정말 획기적인 분이시고, 네네. 실제로 공병호 박사님 만든 게 타자기잖아요. 네네. 3벌씩으로 만든 타자기로 만든 건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사실 타자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네. 타자기로 좀 한글 타자기로 나와서 꽤 3벌씩 타자기가 네.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랬구나. 예,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음.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타자기가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죠. 네네. 음, 그러면 이제 예,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네, 현재 이제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의 한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개발되는 걸 넘어갈 건데 이제 현재 인풋부터 시작을 하자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에 또 네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이스틱이 있겠죠? 네네네. 키보드 저는 마우스는 뭐 사실 마우스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이렇게 포인팅 마우스 해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막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 옛날 건 하지 말죠. 뭐 볼 마우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다 레이저니까. 그쵸, 예, 그쵸. 근데 뭐 또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고 그 볼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걸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휠 마우스라고 그러나요? 그 볼마우스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를? 아, 볼 마우스라고 예, 그래요? 예. 하여튼 그 음. 커다란 공을 굴리는 막. 네네네, 맞아요. 공을 굴리면서 그거는 이제 저도 잠깐 한번 고려를 해봤었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마우스, 저는 인풋 아웃풋 장비를 얘기하면은 사실 특히 키보드 마우스 얘기하면 인체공학적인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지금 실제로 아프거든요. 아, 마우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저가 지금 오른손이 사실 지금 이거는 뭐 공중파도 아니까 오른손이 소위 얘기하는 병신이 됐어요. 지금 사실 예, 이미 장애인이라서 네네. 한 컴퓨터를 6시간 이상 마우스를 잡고 일을 하면 어떤 마우스를 써도 아파요. 아. 많이 아프고 평소에도 이게 좀 구부러져 있고 네네. 손이. 야구하시는 그래서 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핸디 생기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야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애가 아니시네. 그냥 아니요.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파요. 손이 예, 아픈데. 저도 알아요, 그거. 예. 예. 그래서 볼마우스 그걸 쓰게 되면 네네. 이제 일반적인 마우스는 그 마우스를 잡고 움직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 마우스는 손을 그냥 편하게 올린 상태에서 손가락만 싹 깔딱깔딱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많이 그게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증상이 네네.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쵸. 우선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정밀도를 요구하는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저도 맞아요. 여러 개 정말 정말 여러 가지 다 써 봤는데 예. 정밀도에서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마우스를. 보통 맞아요. 마우스를. 정밀도 정확하게 포인팅을 딱 그 자리에 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마우스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키보드, 그래서 뭐 매직 마우스, 이제 애플에서는 매직 마우스라는 게 있는데, 매직 마우스를 하면서 이제 애플이 사실 약간 마우스에 혁신이 났죠. 그러니까 터치 베이스, 그러니까 클릭이 아니라 네네. 물리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터치 베이스 패널을 설치해서 터치 베이스로 멀티 제스처를 그러니까 마치 아이폰처럼 멀티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마우스가 나왔는데, 그쵸.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도 그 마우스는 사랑은 하지만 저는 못 써요. 아파서. 아, 네네네. 제가 이 병이 온 게 매직 마우스를 2년 썼더니 그렇게 제가 지금 아하, 손이 네네네. 장애가 온 건데, 너무 이게 이 사람들이 뚱뚱한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너무 아, 슬림하게 맞아요. 예. 저도 만드니까. 막상 써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예, 너무 슬림해서 힘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지금 대체제로는 저는 이제 트랙패드를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뭐 이제 애플 노트북에 들어가는 트랙패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네. 트랙패드가 나름대로 편하긴 한데 역시나 이건 마우스만큼의 정밀도를 제공하진 않아서 그쵸. 네네. 전반적인 사용에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또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입력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타블렛도 쓰고 있는데, 그쵸. 뭐 타블렛은 여러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타블렛 하면 그냥 와콤 거잖아요. 그쵸. 와콤. 인투스 와콤 걸 와텀이 뭐. 와콤 걸 쓰는데, 뭐 손은 절대 안 아프죠. 손이 아플 리는 없죠. 왜냐면 펜을 잡는 거랑 똑같이 잡는 거기 때문에 네네. 펜을 잡아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네. 실제로 포토샵 일반적인 사용에도 문제는 없지만, 네네. 마우스가 요새 이제 터치 베이스 마우스가 나오면서 네네. 마우스에서 이제 쓸어 넘기기 뭐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이제 펜 베이스다 보니까 네네네. 한 번 이 제스처를 여러 동작을 마우스 한 손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쵸.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저희 같이 가끔 드로잉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타블렛이 괜찮아요. 네. 하나 재밌는 거는 스타크래프트라고 아, 이제 네. 한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한때 근데 유행하지 않고 아직도 유행이 끊이지 않는. 아직도 원을 너무 웃긴 게 컴퓨터도 예. 무슨 막 i7에 이런 건데 아직도 옛날 그 스타크래프트 있죠. 그 2D 그거 2도 아니고 1. 그러니까 브로드워 그거. 아직도 그걸 하는 거 보면은 나 너무 신기해 진짜. 요새 또 최근에 또 하고 싶네. 그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1년간 진짜 스타 페인처럼 살았거든요. 한국 분들 중에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이 없죠.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없죠. 그래서 저도 한때 스타는 좀 미친 듯이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마우스로 스타를 했었는데, 네네.
정말 잘하는 한 친구가 타블렛으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오, 나 그거 시도해봤는데 그거 어렵던데요, 그거? 근데 정말 잘해요. 정말 그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예, 저도 그렇게 못하진 않거든요. 네. 웬간하면 베넷이라고 하죠. 배틀넷 네. 들어가면은 웬간하면 거의 다 이기는데 네네. 예, 8,000승 다들 제가 살던 분들 다들 그러시던데 자기가 한때는 8,000 베넷에서 휩쓸었다고. 8,000승 3,000패인가 그랬어요. 잘하셨네 그거는. 예.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타블렛으로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재밌다. 예. 뭐 그렇게 일단 자기한테 익숙한 장비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죠? 어떤 장비가 됐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터치 스크린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제 이거는 좀 보편화가 꽤 된 것 같은데 모션 트래킹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예를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어떤 게 있어요? 이제 키넥트라는 게 있긴 있는데 아하. 네네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콘솔, 그러니까 게임기에 같이 딸려 나온 기기였어요. 네네네.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서 나온 거였는데 한국은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콘솔 시장이 한국에서 진출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쵸. 스타만 다들 하다 보고 PC방이 워낙 잘 되니까 네. 콘솔이 많이 안 들어서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키넥트라고 뭐냐면 그게 카메라가 실제로 저도 그거를 게임 용도로 쓰시는 분은 거의 한 그렇죠. 번도 못 오히려 본 것 그게 같아요. 예. 이제 새로운 뉴스가 많이 있었죠. 네. 인터랙티브 용도로 인터랙티브 전시 용도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오히려. 네. 근데 이제 뭐 모션 트래킹은 아직 솔직히 상용화는 많이 안 돼서 그건 우선은 그냥 있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좀 네네. 나올 거고요. 근데 네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솔직히 매일매일 컴퓨터를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쓰시잖아요. 일 때문이든 뭐든. 그쵸. 근데 보면은 모니터는 점점 커지고 컴퓨터는 점점 빨라지고 인터넷 점점 빨라지는데 키보드와 마우스는 사실은 30년 전부터 변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변한 게 계속 없다는 게 변하죠. 뭐냐면 실장님 말씀대로 뭐 제스처 같은 게 들어오긴 했지만 끝에 가서는 이제 한계가 2개인 거예요. 피지컬한 크기가 우선 키보드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정해져 있죠. 네네. 되게 재밌는 게 노트북이라는 거의 한계는 뭐냐면 키보드의 한계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네네. 키보드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 손가락 크기가 있다 보니까 키보드는 작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2D적인 그러니까 키보드는 되게 단순한 게 그러니까 1, 0이잖아요.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렀다 안 네네. 눌렀다의 차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켜졌다 안 켜졌다 온 오프만 되는 정말 1차원적인 거고 마우스는 아무리 개발이 돼 봤자 아직까지는 2D인 거예요. X, Y 좌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요즘 게임은 다 3D고 저희가 쓰는 그래픽도 3D 그래픽을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그거랑 인터랙트 하는 것들은 2D 그것도 3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애플에서 매직 키보드라는 거를 출원을 했나 봐요. 상표 등록을 했나 봐요. 네. 매직 키보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애플 키보드가 있는데 네네. 그 키보드의 후속 버전 네. 매직 키보드를 상표 출원을 했고 뭐 도메인을 등록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예상은 뭐 지금 맥북에 적용된 키보드가 그냥 그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라는 예상은 있지만 뭔가 매직이라고 들어간 거 보면 그쵸. 좀 더 뭔가 좀 더 뭔가 또 뭔가 혁신이 있지 않을까.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매직 트랙패드 2가 나오겠죠. 네네. 뭐 그게 포스 터치 되면 예. 3D 터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쵸. 3D 터치가 되는 이제 그게 나올 텐데 고 정도의 혁신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쵸. 좀 생각은 좀 드네요. 네네. 그럼 네네.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또 얘기할 거니까 우선은 이제 또 아웃풋으로 넘어가자면 아웃풋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네. 30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이거 키노트에 지금 한 줄 넘어갔는데 우리. 자, 그러면은 한 줄 넘어가는데 30분 아웃풋까지는 하자. 꽤 빨리 가네요. 아웃풋까지만. 아웃풋까지 할까요? 네. 아웃풋까지는 해야 될 오케이. 것 같아 이거. 왜냐면 이제 알겠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인풋 아웃풋이 연결되는 거니까. 네. 오케이. 아웃풋은 뭐 짧게 하자면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모니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한 행위가 컴퓨터에서 그래픽화되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키를 뭐 A, B, C를 누르면 그 A, B, C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 게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좋은 예로 뭐 가장 단순한 게 이제 모니터. 네. 그다음에 스피커. 뭐 저희가 네.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게임을 하거나 그럼 뭐 총을 쐈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들림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액션인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저한테 보여주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버튼 눌렀는데 아무런 뭐 반응이 없으면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스피커란 것도 있고 이제 프린터도 좋은 예가 되겠죠. 저희가 작업한 문서를 종이에다 출력을 해 네. 줬으니까. 그런 네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햅틱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햅틱이 뭐예요? 햅틱이 뭐냐면요. 좋은 예를 들어 이제 터치 스크린이 나왔잖아요, 아이폰에.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화면을 눌렀어요. 아이콘을 눌러서 아. 실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엔 키보드나 마우스는 버튼, 그러니까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튼이기 때문에 누르면은 클릭이라는 느낌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네네네. 클릭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터치패드는 아시다시피 클릭이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은 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아하. 사람들이 그게 되게 어색했나 봐요. 네네네. 내가 분명히 인풋을 놨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그 네네네. 햅틱이란 건 뭐냐면은 기계가 일부러 저희한테 뭐 떨림, 바이브레이션, 떨림을 주는 거. 그렇죠. 애플워치하고 이번에 거기 새로 나온 맥북에 적용된 기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그게 네네. 아이폰에도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써 보질 않아서.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끝에 가서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혼자서 막 음. 떠들었는데 상대방이 멀뚱멀뚱했으면 어색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런 거죠. 컴퓨터도 제가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뭐 "이걸 시켜라."고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햅틱이라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전혀 쓸데가 없는 게 저로서는 인풋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그냥 너무 인간화 같은 거예요, 이게. 떨림으로써 기계가 나 네네. 듣고 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핫 이슈인 게 이제 VR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이거는 또 VR은 저희가 또 따로 다룰 거지 이제 간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모니터의 크기가 상대적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00 인치 TV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저기 건너편 방에 있으면은 그냥 솔직히 10 인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이제 VR의 이제 아웃풋적인 차원에서 보면 VR에 대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로 눈 가까이에,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다 그 화면을 놓음으로써 이제 네네. 이머시브한,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간에 있는 것만 같은 이제 착각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네네. 되게 재밌는 게 VR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가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나 고개를 돌리면 네? 고개를 돌리면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움직인다. 예. 제가 고개를 네네네. 돌리면 그 공간적인 것이 인풋이 됨으로써 네. VR의 화면에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리면은 3D 카메라가 같이 따라가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제 아직 개발 중이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거의 상용화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우선은 현재의 iO에 넣긴 넣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1 편에서 그냥 짧게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거죠. 이제 너무나도 30 년도 더 넘은 기술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한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컴퓨터와의 소통. 음.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인풋을 빼먹었는데 보이스. 네. 음성 음성 인식. 인식이 요즘은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그쵸. 요새 잘 되죠. 그렇죠. 요즘 되게 잘 되고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네. 클라우드랑 연관이 되는 게, 이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머신 러닝이라는 걸 써서 그냥 그쵸. 저희들이 통화한 걸 다 녹음해 가지고 그냥 매칭시킨 거예요, 계속 억지로 컴퓨터가.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이 네. 그 시 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는 "Hey Siri라고 하는 네네. 거를 시리양. 예 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에는 전에 아이폰은 전원 충전 중에 그 기능이 작동을 했는데 전원 충전 중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냥 시리야 하면은 이게 된대요. 네네. 바로 그렇죠. 음성 명령을 대기 상태로 바꿔주는데 네네. 그 기술이 그 아무나 시리야 하면 안 되고 네. 와. 자기 주인이 얘기를 해요. 이 차도녀인데 이거 시리야.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도 인제 분간을 하는 정도까지도 올라간 좋네요. 거죠. 네네. 이것도 또 나중에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뭐 이거 거의 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의 목소리에 있는 그 톤이나 피치나 이런 네네. 것도 굉장한 지문만큼 또 이게 독특한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음성 인식까지 넣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있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상용화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이 현 주소가 되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주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 네네. 예,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한번 여러 종류들을 알아봤고요. 네. 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이제 저희가 하려던 얘기의 기본적인 걸 얘기한 거고, 다음에는 네네. 훨씬 더 조금 더 재밌게 이거에 대한 저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 꼭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